제가 작년에 모 금융지주 대표님을 우연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방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렸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미국의 해외 계획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한국 방산의 시장에서 파이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이 뛰었죠. 오늘도 많이 뛰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 군비 경쟁에 들어갈 것이고 그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많은 무기를 적기에 값싸게 대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의 방산 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영이 돼서 실제로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1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치 일감이 꽉 찼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이 K 방산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해양 방산 K 군함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 직후에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공전 능력을 잘 알고 있고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또 이 조선 주가가 또 많이 뛰었었죠. 근데 15일 이제 독일 미넨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첫 한미 장관급 회의가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때 관세 문제도 이제 의제로 올랐는데 미국 측이 한국에게 협력을 부탁한 게 이 조선, 원자력, LNG 이 세 분야라고 합니다. 조선이 또 들어갔었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의 K군함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존스 액트, 존스법이라는 건데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 운송할 때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항하는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인데요. 최근에 작년 이제 12월이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그렇게 양당이 합심하면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른바 Ships Act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상선을 현재 80척인데 10년 안에 250척으로 확대를 하고 근데 이럴 때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조하는 상선도 허용하자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존스법과 달리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이나 군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존스법에 쳐놓은 이제 장벽을 이제 뚫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집권으로 이 K 방산 특히 K 방산 중에 가장 좀 다른 분야 상대적으로 뒤처진 게 K 군함이었는데 K 군함의 활로가 뚫렸고 더 많은 시장,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장이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방산 수출 100억 달러를 한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그 액수를 채우지 못했죠. 가장 큰 원인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지금 불발된 건데 매번 방사청에 물으면 조만간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현지 생산 업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와의 계약의 1차 분량은 한국 로템에서 제조한 K2 전차를 전부 다 이제 폴란드에 보냈고 1차 계약은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은 이제
그 한국 K2 전차를 폴란드 현지 환경에 맞게 일부 개조를 하고 장비를 좀 바꾸고 뭐 더 추가하고 이래서 폴란드의 버전, 그러니까 K2PL이라고 합니다. K2PL을 폴란드 현지의 방산업체가 그 제조하는 것이 그게 기본 계약 내용인데, 이 문제는 이 방산업체가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가 지금 생산 시설도 부족하고 새로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시설 새로 건져야 되는데 그거를 비용에다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게 값싸게 잘 만들 수 있는 그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을 다 그 생산 비용으로 얹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란드 정부가 생각하는 비용은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로템이랑 그다음에 한국의 기술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가격을 깎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K2 2차 계약 문제는 우리 외교력이 좀 부족한 것보다는 폴란드 현지 사정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행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게 폴란드가 당장 이렇게 대금을 치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돈을 많이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출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수출은행이 이 자본금이 다 자본금 이상으로 좀 규정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다 지금 폴란드가 다 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출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또 개정법이 작년에 간신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산 수출은 C2C가 아니라 G2G입니다. 정부 대 정부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정부가 또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시장 개척하는데 자국의 방산 기업이 진출하는 도움을 줘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관을 주거나 뭐 아니면 미국의 같은 FMS 제도 이런 것들 동원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분야가 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 더 방산 4대 강국을 또 이렇게 지향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새로 이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아무래도 아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높은 급의 인사가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별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각자 도생 형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기업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참모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높아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높아서 대통령이 직접 뛰는 방산 세일즈 외교가 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범정부적으로 국방부 방사청뿐만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뭐 이런 범정부적으로 어떤 이렇게 단합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쟁을 해야겠죠. 네,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지표로서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군사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라는 데가 있는데 매년 100대 전 세계 방산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순위를 보면은 2위가 로키드 마틴이죠. 방산 분야 매출만 64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레이시언은 지금 RTX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RTX가 방산 분야 3위인데 400억 달러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19위로 64억 달러. 아직도 뭐 체급으로서 큰 차이가 있죠.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제 한국의 방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재래식 무기.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납기 부장, 그다음에 후속 지원. 이 장점인데요. 이걸로 해서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력 상품이 K9 자주포인데 이게 뭐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 다 K9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제 고부가 가치의 그 정밀 무기에서는 한국의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방산이 입지가 이렇게 넓지 않은 좁습니다. 좁은 상태고 특히 뭐 로키드 마틴의 F-35 한 대만 팔아도 남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 한국 방산 시장이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 다각화를 지금 그리고 품목의 다각화를 노리고 있고요.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 무기, 그다음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될 무인 무기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하고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지금 이제 현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시장에 지금 많이 우리가 진출을 못해 있는데 거기 좀 뚫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론이 되고는 대안이 이제 폴란드가 한국의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같은 전투기를 그 현지 생산하는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폴란드에서 만드는 현지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그 같이 협력해서 다시 유럽의 나토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지금 하나 아이디어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라벨가리, 택가리 같은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힘들면은 폴란드의 이름으로 한번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입니다. 이 방산의 계획 조건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금 대신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방해하는데 그게 이제 2022년에 이집트가 K9을 2조 원어치 산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에 납품된 K9이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파워팩 문제 때문인데요.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변속기를 합한 걸 파워팩이라는데 이걸 한 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 모아놔야지 나중에 정비할 때도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파워팩을 하는데 이 파워팩이 한국이 아니라 독일제였습니다. 독일제여가지고 독일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분쟁 국가에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인권을 탄압한 국가에 자국의 무기를 팔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 수출에서 문제가 이 조항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팩 국산화를 지금 나선 것이고요. 최근에 다행히 이제 그 국산 파워팩이 저 이집트 현지에서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방산 수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K방산이 아까 말씀드린 값싸고 질 좋은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3년치 일감이 꽉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내내 뭐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최근 몇 년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는 보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만한 상승세를 그릴 거는 분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과 유럽에서 분쟁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불을 붙었기 때문에 이 한국 K 방산을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급 가치 상품의 개발에 주력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세는 더 완만한 것보다는 더 폭발적으로 해서 더 길게 이어질 거라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주식 추천은 친구 사기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제 상식에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라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한국 조선업이 지금까지는 이제 상선 위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선 K군함의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막 열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3년치가 지금 뭐 다 찼다고 하는데 조선에서도 앞으로 이 또 K군함의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또 열리게 된다면은 기존의 슈퍼 사이클의 3년에서 5년, 뭐 7년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 예상입니다. 이것도 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군 태세 그러니까 존스법을 우회하는 법안이 되어 있는데 그 나토와 같은 동맹국이라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나라가 여력이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의 나라들은 그 조선소가 지금 규모가 되게 적고 그래서 자국의 해군의 수요만 간신히 맞출 수 있고 일본도 특수선만 하더라도 되게 해외 다량의 배를 건조해 수출할 만한 역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수량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도에게도 뭐 이제 미국이 손을 내밀까 하는데 그 법에 구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맹국. 인도는 쿼드라는 체제를 통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는 국가지만 동맹국은 아닙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한동안 또 따뜻하다가 포근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강추위가 왔는데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감기 걸리시고 독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